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8번째 이야기 귀족들만의 파티 3월 15일 나는 곧 이곳을 떠날 생각이네. 제발 나에게 참으란 말은 하지 말게. 지금 나는 분을 참지 못해 이를 갈고 있네. 제기랄 이 불쾌감은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사실 이렇게 된 책임은 자네에게 있어. 억지로 권하여 마음에도 없는 자리에 취직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자네였으니 말일세. 나의 과격한 성격이 모든 일을 망쳐버렸을 거라고 자네가 오해하기 전에 지금부터 그날의 일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려 하네. 시백작이 나를 좋아하여 각별히 대해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자네에게도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네. 어제 저녁에 나는 시백작 댁 만찬에 초대를 받았네. 상류계급의 신사숙녀들이 모이는 자리란 걸 몰랐던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 나 같은 말단 공무원이 감히 그 속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었고, 식사를 끝내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나는 식사가 끝나자 큰 홀 안에서 마침 그곳에 온 비대령과 이야기를 나누었네. 백작도 같이 있었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파티 시간이 다 되었나 봐. 그러나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네. 늘 점잔을 빼는 S부인과 그의 남편이 거드름을 피우는 딸을 거느리고 나타났을 때 알아차렸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그 거만한 귀족의 몸짓을 하면서 내게 눈길도 주지 않고 내 앞을 거위걸음으로 지나갔네. 나는 그런 족속들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돌아갈 작정을 하고 백작의 잔소리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마침 내가 아는 비양이 들어온 거야. 그녀와는 대화가 통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조금 더 머무르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네. 나는 그녀의 의자 뒤로 가서 섰지. 그런데 비양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네주기를 잠자코 기다렸네. 그러는 동안 손님들이 많이 모여들었어. 프란츠 1세의 대관식 때부터 내려오는 의상을 몸에 걸친 F남자, 궁중 고문관 R과 그의 기머거리 부인, 고대 왕조 때나 입었을 법한 의상의 낡은 부분을 최신 유행 색깔 천으로 덧대어 기어 입은 옷차림의 J. 이런 귀족들이 몰려온 거야. 나는 그 중에 친분이 있는 몇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시도했는데 이상하게도 모두 뭔가를 꺼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네. 나는 의아하게 여기면서도 오직 비양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홀 구석에 모인 여자들이 나를 두고 쑥덕거리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야. 나에 대한 말이 남자들에게도 전해졌으며 S부인이 백작에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을 나는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네. 이것은 모두 나중에 비양이 들려주어서 알게 된 것이라네. 내가 계속 홀 안을 돌아다니자 백작이 나를 불렀네. 당신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 모임의 간섭 때문에 당신이 여기 있는 것에 대해 모두 불만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은
결코. 카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작 알아챘어야 할 걸. 눈치 없이 그만. 제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하고는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네. 백작은 나의 두 손을 덥석 잡더군. 거기에는 미안해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서 그나마 좀 위로가 되었네. 나는 그 높은 양반들의 모임에서 살짝 빠져나와 이륜마차를 타고 언덕으로 갔네. 그리고 언덕 위에서 서산의 해가 지는 광경을 바라보며 내가 좋아하는 호메로스의 책을 펼쳤네. 오디세우스가 고상한 돼지 목동들의 대접을 받는 아주 멋진 구절을 읽었다네. 구절구절 모두 훌륭했네. 내 마음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네. 그런데 저녁 때 식사를 하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네. 나들 본 아델린이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네. 창피를 당했다고요? 누가요? 제가요? 백작이 당신을 모임에서 내쫓았다면서요. 파티가 지겨워서 신선한 바람을 쐬러 잠시 나갔을 뿐인걸요.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니 천만 다행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저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어디서나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네.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본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지고 피가 끓어오르는 거야. 그러고 보니 오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딱한 눈길로 나를 봤던 것 같아.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신이 나서 머리가 좀 좋다고 우쭐해서는 건방지게 굴더니 잘 됐군 하는 식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들을 하였네.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왔단 말일세. 지금 난 내 가슴을 칼로 찔러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무시하면 된다고 하지만 내 약점을 잡은 것을 기회로 하여 이렇쿵 저렇쿵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네라면 꾹 참고 있을 수 있겠나? 만약 떠들어대는 소리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면 그 정도쯤이야 한쪽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3월 16일 오늘 길에서 만난 삐양이 전해준 이야기는 나를 더 견딜 수 없게 하는군. 베르테르 씨, 그녀는 잠옷 정다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네. 선생님은 제 마음을 잘 아실 줄 알았는데 제가 당황한 것도 모르셨나요? 홀에 들어선 순간부터 선생님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선생님께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S부인이나 T부인이 말하기를 귀족이 아닌 선생님과 함께 앉아있느니 차라리 나가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백장님은 그분들과의 사이가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하는 수 없이 선생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내 마음이 어땠을지 자넨 상상이 되나?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났다면 또 그나마 다행이었을 거야. 그녀는 울면서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 시시콜콜 설명했네. 제 아주머니를 아시죠?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귀족이라는 신분을 보물처럼 여기고 사는 그 아주머니가 어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선생님과 교제하지 말라며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답니다. 저는 선생님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선생님을 변호해 드리지도 못하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리한 칼로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편이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된다는 걸 그녀는 깨닫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그녀는 이런 말까지 덧붙였네. 이제 앞으로 소문이 더 퍼질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이 나서 떠들 거예요. 선생님이 거만했기 때문에 보복을 받는 거라며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녀가 그렇게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하지만 않았던들 나는 좀 덜 괴로웠을 거야. 내 마음은 지금 미칠 듯이 들끓고 있어. 차라리 누구든지 담대하게 내 앞에서 나를 비난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차라리 가슴이 후련할 것 같아.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숨 막히도록 답답한 이 가슴에다 구멍을 뚫어버리자라는 말을 몇 번이나 중얼거렸는지 모른다네. 귀한 혈통의 말은 무섭게 몰아대서 흥분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혈관을 물어뜯어 숨을 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나 역시 스스로 혈관을 물어뜯어서라도 영원히 자유를 얻고 싶네. 3월 24일 궁정에 사직서를 냈네. 미리 자네에게 의논하지 못한 점을 용서해주게. 물론 여기 더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 자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나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네. 아무쪼록 어머니께는 자네가 잘 말씀드려주게. 이런 일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다니.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네. 어머니는 슬퍼하실 게 분명해. 아들이 공사가 될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그래도 어머니는 나를 용서하실 거야. 이제 어디로 갈 거냐고? 걱정하지 말게. 여기에는 나를 아껴주시는 공작이 한 분 계시네. 그분이 이번 아름다운 봄을 자신의 장원에 가서 함께 지내자고 권하셨네. 나는 그저 행운이나 바라면서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네. 4월 19일 자네 편지 2통은 고맙게 받았네. 사실 나는 그동안 편지를 써두고도 보내지 않았네. 자네나 어머니께서 내 사직 이야기를 듣고 방해할까봐 그랬던 걸세. 오늘 사직원에 대한 허가가 나와서 지난번에 썼던 편지와 함께 붙이네. 황태자께서 석별검으로 25두가텐의 돈과 석변의 말씀을 적어 보내주셨다네. 나는 감격한 나머지 울고 말았네. 전에 내가 어머니께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돈은 이제 보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주게. 5월 5일 나는 조만간 이곳 공작의 장원을 떠나기로 했네. 마침 내가 태어난 곳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6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오랜만에 그곳에나 들러볼까 하네. 행복했던 옛날을 되새겨 볼 생각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기 전까진
정말 꿈처럼 행복했던 날들이었지. 빌헬름, 여행 도중에 또 소식을 전하겠네. 잘 있게. 5월 9일. 고향 방문을 끝냈네. 생각지 못했던 감동이 나를 사로잡았어. 빌헬름, 나는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큼직한 보리수 나무가 서 있는 곳에서 마차를 세웠네.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떠오르는 추억을 마음껏 되새겨보고 싶었던 거야. 나는 나무 밑에 서서 한참이나 옛날 일들을 생각하였네. 어릴 때 나는 그 나무 밑에서 철없이 그저 행복에 잠겨서 알 수 없는 세계를 무척 그리워했다네.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변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내 꿈을 키운 고향 마을을 돌아보았네. 성문을 지나서 시내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옛날의 나로 돌아간 것만 같았네. 그 당시 나는 숲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집으로 돌아갈 시간도 있고 거기 서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감탄하고 했다네.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낡은 별장들이 정답게 나를 맞아줬네. 그런데 새로 지은 건물들이나 고친 집들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네. 사랑하는 친구여, 너무 세세한 이야기를 늘어놓진 않겠네. 나에게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자네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옛집 옆에 숙소를 정하기로 마음먹고서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잊고 있었던 어릴 때의 일들이 하나둘 자꾸만 생각이 나서 기이한 기분에 사로잡혔네. 이렇게까지 감동적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자처럼 나는 추억이 담긴 곳을 구석구석 돌아보았네. 납작한 돌로 물수제비를 뜨던 강가에 서서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지. 어린 시절, 그 시절 흐르는 물살을 따라 달리기도 했다네. 저 물이 흘러 흘러 지나가는 나라들은 얼마나 신비한 곳들일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말일세. 5월 25일. 끝까지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말하겠네. 사실 나는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었네. 여기까지 공작을 따라온 것도 모두 그 계획 때문이었다네. 공작은 장군이거든. 나는 산책길에 그분에게 입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네. 여기에 온 진짜 이유를 털어놓은 거지. 그런데 공작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지 뭔가. 군인이 되려 한 것도 역시 나의 변덕스런 성격에서 나온 섣부른 계획이었을까? 6월 11일. 자네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여기 오래 머무를 수는 없네. 일주일만 더 있다가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다시 떠나야겠네. 물론 공작은 나를 정성껏 대접해주고 있다네. 그러나 그와 나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으니 그저 시간이 지루할 뿐이야. 내가 여기서 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그림을 그린 것이네. 공작은 예술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긴 하지만 나와는 공통점이 없어. 나는 그와 함께 자연과 예술의 세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게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처음 봤다네.
나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감상할 뿐 자기만의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표현도 사용하지 못한다네. 6월 18일. 이제 어디로 갈 거냐고? 앞으로 2주일 정도는 이곳에 더 머무를 예정이야. 그러고 나서 광산을 방문할 계획이야. 그래, 맞아. 광산을 방문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해. 나는 다시 로테 옆으로 가고 싶은 거야. 다시 로테를 만나다니. 어리석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비웃으면서도 나는 꼭 그렇게 할 생각이라네.